경계긋기입니다. 왈저가 자유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경계를 긋고 분리함으로써 자유가 창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숙이 다르게 보기. 개인의 자율성과 이성적 토론으로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정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 리버럴입니다. 다원주의, 회의적 태도, 관용, 관대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왈저는 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의 변형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은 쉽게 교조화되거나 권력화되어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런데 이념 없는 정치도 사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이 비워놓은 자리에 차지한 것은 여론조사, 홍보기술, 그럴듯하게 들리고 말하는 스핀과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한 이념적 자원으로 자유주의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조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은 좀 더 구체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서 한국 정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근본 원리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제한 정부입니다. 정부 권력, 공적 권력의 절대성, 자의성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게 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한다면은 한국에서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 지위가 뭔지, 국가 시민사회의 관계가 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자유주의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왈저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왈저의 자유주의 논의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관심사는 뭘까? 첫 번째는 극단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두 번째는 왈저는 자유주의를 말하면서도 늘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자유주의를 말하면서도 과잉 이념을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냉전 반공주의나 신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이어져 왔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진보적일 수 있느냐는 질문은 꽤 신선하고 도발적이기까지 합니다. 왈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유주의도 진보적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이해되는 자유주의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 영역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없지만 경계긋기로서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은 진보적인 주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란 사회라는 지도에 경계를 긋는 일과 같다. 두 번째 태제로 자유주의자들의 경계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주장과 달리 허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막시스트들은 분화를 부정하고 실질적 차이를 못 만드는 겉만 요란한 변화일 뿐이다. 근대 사회, 근대 일의 그 자유라는 건 허구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추상화, 이론의 자의성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 태제입니다. 자유를 위한 경계는 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왈저는 말합니다. 자, 분리의 기술, 경계가 평등에도 기여하는 경우, 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은 국가 관료나 성직자의 강압을 차단하게 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신을 숭배할 수 있고
신도들이 관장하는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계를 긋고 나면은 함부로 정부의 권력, 부의 권력이 대학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태제는 자유주의의 경계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보장받으려면 늘 그 자유가 작동하는, 보장하고 인정하는 제도적 틀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태제로 민주주의에서 국가와 시민의 역할은 자유주의적 경계를 지키고 다시 긋는 데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자유로우려면 그 통제가 노동자와 경영자들한테 있어야 되듯이 국가가 자유로우면 외부뿐만 아니라 시민들 수중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왈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 활동을 평가한다. 정부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면은 그 각각의 사회 영역들이 제도적 충실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보장하느냐. 그게 국가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왈저식 경계긋기 자유주의는 전형적인 통속적인 자유주의가 경시하고 오해했던 사회적인 가치, 제도, 실천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입니다. 정치 활동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 교육도 있고, 조직화도 있고, 동원, 시위, 성명, 논쟁, 로비, 모금, 선거 캠페인 등이 있죠. 이런 정치 활동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는 것이 왈저가 바라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왈저가 보기에 수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혹은 수기 이론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기라는 거는 여러 학자들의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분하게 생각하고 여러 증거들을 활용하고 연구들을 확인, 검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인 토론을 중심으로 합의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교육, 조직화도 필요하고 동원도 있고 시위도 대표적인 정치활동 과정 중에 하나고 성명, 논쟁, 협상, 로비 이렇게 수기와는 무관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이 활동들은 민주주의 정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견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왈저는 수기는 저 정치활동의 목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의 본질은 수기가 아니라 갈등에 있다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중심으로 놓으면은 수기를 정치활동 목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등의 편제가 수기를 정치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합니다. 인류 정치의 역사는 권력과 부의 위계를 만들어낸 역사였고 이에 맞선 투쟁은 늘 대중의 조직화와 동원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어떤 수기 모델을 설계한다고 해도 그건 유토피아적인 기획에 불과하고 그런 그 모델을 설계하고 그런 활동에 노력을 들이는 동안 평등을 실제로 진전시킬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경시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수기 모델로 이루어졌던 게 여러분들도 한국에도 널리 꽤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재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기 실험과 관련해서 왈저의 논의를 빌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것과 대비되는 순수한 수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을 존중하는 수기 모델은 정치의 도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성을 존중하는 수기 못지않게 협상과 타협이 중심이 되는 모두스 비벤디, 잠정적인 타협이 인간을 존중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기를 강조하는데 수기는 민주주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시민, 데모스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기보다
조직이나 동원이나 논쟁이나 협상 속에서 자기 권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중요한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 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숙이라는 모델에 주목해서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왜곡하느냐, 그렇게 왈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기의 핵심은 한편으로 지난 30여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와 그에 따른 불평등, 배제와 박탈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응한 이념적 실천의 독단성, 지나친 당파성과 배타적 열정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보편적 가치이자 도덕적 태도를 의미하는 형용사 리베랄을 주제로 한 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형용사 리버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형용사 리베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보다는 어떻게 누가 되는지, 우리가 가진 이념과 실천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결정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왈저가 보기에 우리 시대의 큰 싸움들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좌파와 자유사회주의자들,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대 리버럴한 민족주의, 배타적인 열정, 극단적인 당파성을 가지고 그런 성향을 보이는 정체성 정치와 리버럴한 공동체주의, 종교적인 광신주의와 리버럴한 종교, 그런 것들과의 대립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로서 말하는 리버럴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크고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서구 것이지만 형용사 리버럴은 비서구 문화에서도 수월하게 이해되고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가주의 전통이 강하고 자유주의가 약하지만 도덕적 의미의 리버럴이 뭘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런 성향 내지 자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념으로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미래 비전을 찾기보다는 이미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이념, 신념들을 형용사 리버럴과 연계해서 대안을 가늠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는 보편적이고 다성적이고 유연한 이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의 핵심 원리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형용사 리버럴은 사회 경제적인 평등과 다원주의의 증진, 이념적 실천의 독단성을 제어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처한 조건에서 우리 동료 시민들이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어떻게 자유주의를 이해하고 활용할까? 저로서는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불평등과 차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왈저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외국의 학자다 보니까 그 내용을 한국에 적용해서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왈저가 쓴 책들이 여러 권 있고 운동정치와 관련된 책도 번역되어 나와 있어서 제가 번역했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